자, 그 다음 봅니다. 6번 봅니다. 6번. 자, 6번 한번 보세요. 6번. 6번 보면은, 이 온비드에서요, 가끔은 자기들이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뭐 강좌를 하더라고요. 강좌하는데, 저도 이제 그제 누리니까 한번 들어가시더라고, 그제. 좀 들어갔는데, 혹시 하신 분, 이거? 하신 분? 몇 분 계시네. 자, 그래서 이 보면은 팝업창이 팍 뜨거든요. 그때 퍼뜩 들어야 돼. 늦게 들어가면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이게 뭐 한 200명 정도 딱 하고 나면 끝납니까. 그래서 혹시 이게 고객센터에서 가가지고 이래 뭐 있더라고요. 뭐고? 공부해. 공매를 부탁해. 자, 이래가지고 하는데 아마 요번 주 뭐 금요일 4시인가 2시부터 3시까지 그죠? 온라인 교육합니다. 온라인 교육 하는데 이거는 공매 그냥 조금 맛배기만 보여주니까 여러분 학원에서 배우면 됩니다. 최고 인류 공매 강사가 뭐 여러분 옆에 있는데 뭐 안 배워도 되긴 되는데 일단은 배워보세요. 자, 그 다음부터 7번. 자, 아까 했다 그죠? 우리 농어촌 주택, 고향주택 이야기가 꺼냈어요. 여기 대해서 세금을 좀 안 내도록 하겠다는 농어촌 주택 사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 예로 창원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기존 아파트가 있죠. 있는데 요거는 주택 수를 안 보겠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만 하나 사라 이 이야기입니다. 사라 그런데 자, 사례를 한번 보죠. 통영시 욕지면에 주택이 나왔어요. 주택이 이렇게 나왔다. 자, 뒷페이지 포토 한번 보세요. 뒷페이지 보시면은 통영시 욕지면의 주택인데 토지가 153평에 30평이다 하면 30평이다 그죠? 이래갖고 이제 1억 7천에서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계속 반 이상 떨어지겠죠. 자, 그림은 괜찮아요. 계획관리지역의 주택이다. 사용 승인은 2010년도고 3m 포장도로와 접한다. 동해시 다세도 되느냐. 자,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단서가 있어요. 단서. 자, 이런 거죠. 뭐냐면은 여러분 아파트 하나 있는데 김해를 가다 보니까 검색이 전국이 막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막 섬에 특히 한산도나 뭐 하여튼 섬에도 보면 조그만한 주택이 있고 막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큰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사는 거는 5천만 넘기면 안 됩니다. 주로 2천, 3천, 뭐 많으면 뭐 4, 5천까지 2억짜리를 막 그걸 사면 돼요. 사가지고 막 편안하게 가시면 되고 그거를 뭐 투자 가치로 많이 오는 게 아니고 그냥 편하게 한 3, 4천쯤 되는 거 하나 살 필요가 있어요. 있는데 언제까지냐 이게 농어촌 주택이나 이런 거를 언제까지 사면 되느냐 이 말인데 25년 12월 30일인데 이게 계속 연장이 됐어요. 2003년도부터 3년마다 연장이 계속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2023년 올해는 이제 2년 동안에 내년 후내년까지 하도록 이제 2년 조금 줄어있더라고. 하여튼 계속 연장이 됐어요. 이 왜 됐나 하면은 옛날에 FT 하니까 농민들이 데모를 많이 하거든.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데모를 많이 하니까 야 미국에서 쌀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뭐 온갖 거 다 농산물 들어오면 우리 사람 했냐 농촌을 떠나라 하면서 풀어준 게 요겁니다. 팔고 떠나야 되거든. 팔고 쉽게 팔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 겁니다. 이게 너가 촌에서 집 같은 거 있으면 막 그거 팔고 떠날 사람은 떠나라 시골로 떠나고 막 도시로 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드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농어촌 주택, 고향주택인데 고향주택은 이제 인구가 20만 이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단서를 잘 봅니다. 단서 잘 봐야 돼요. 언면 또는 동인데 동은 20만 이하의 시에 하는 동인데 하여튼 언면 지역인데 수도권 안 된대. 수도권 안 돼. 수도권 중에서는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은 상관없대요. 자, 수도권 대강 알겠죠? 서울, 경기 수도권 안 되고 도시지역은 뭡니까? 도시지역. 우리 주상공록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공시험 칠 때 주상 뭡니까? 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은 안 된대요. 알겠죠? 땅이 용도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 이건 안 됩니다. 안 되고 계획관리 그런 거 있죠. 그건 된대. 그건 된대요.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하고요. 이거는 잘 없죠. 뭐 강남 등도 밖에 없죠, 지금. 그 다음에 관광단지, 뭐 이런 데는 안 된다. 이건 안 되고, 나머지는 된다 하는 거 보니까, 저 서해안 쪽에, 저게 뭐 충남에부터 저 전라도 목포까지, 해남까지, 그 다음에 저게 뭐 우리게, 통영, 거제도에서 우리 특히 창원 같으면요, 구산면 됩니다. 구산면, 면이죠, 면. 진동면, 뭐 다 다릅니다. 구산면 됩니다. 자, 그런 데는 사면 된대요. 사면은, 그거는 집을 안 본대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북면에 집이 하나 있는데 진전에 멋이 하나 나왔어. 거기 연접하느냐? 연접하면 안 되거든요. 연접하면 안 됩니다. 연접을 안 본대요. 그거는 왜냐 그러면은 자, 구산면 옆에 또 진동이 있고 진동을 지내야 진북이 있죠. 그러니까 뭐 구산면하고 진동은 안 됩니다. 그럼 뭐 넘어가면 진전 진북으로 됩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음면 아시겠죠? 연접하면 안 돼. 붙으면 안 되고 떨어지는 거는 간단합니다. 같은 창원시라도 창원시 구산면이 있고 하포구 구산면이 있고 마산 하포구 진북면이 있는데 진동면은 붙어 있죠. 구산면하고 이건 안 되고 진동을 지나가지고 진전 뭐 진북이 있는 이건 상관없대요. 그건 연접 안 보니까 하나 더 사도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은 완전 허물렸어요. 건물 뭐 45평, 땅 200평이 다 허물렸습니다. 이거 다 이제 다 폐지됐어요. 땅이 뭐 1000평이든지 건물이 뭐 100평이든지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럼 금액은 아직 정해졌습니다. 3억 2억 하다가 이제 1억 올려준대. 3억 그죠? 올해부터 취득하는 건 얼마요? 3억. 한옥은 4억. 자, 그 다음에 보유기간.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서울 아파트를 가 있는데 이걸 샀다. 좋아요. 사는 거는 좋은데 요 촌집은 무조건 등기부에 이름이 3년 동안 올라가야 돼. 2년 9개월만 판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서울 아파트한테 이걸 사고 촌집을 사고 1년 만에 서울집을 판다. 상관없어요. 파는 건 상관없는데 하여튼 촌집은 몇 년째 된다고요? 등기부 3년은 무조건 끌고 가야 돼. 3년. 그게 중요합니다. 끌고 사면 안 돼요. 촌집부터 사고 서울 아파트 사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럼 두 개 되는 거예요. 서울 사고 촌집을 사고 이렇게 사야 됩니다. 끌고 사면 안 됩니다. 자, 중과 배제. 중과 배제는 이거는 어려운데 수도권 이거는 없애버렸어요. 얘는 이자비는 됩니다. 얘는 어려운 거, 얘는 아주 이자비는 됩니다. 자, 비고 하나, 비고 잘 보세요. 농어촌 주택 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서울의 일반 주택 아파트 양도할 때 비과세하겠다 이런 겁니다. 무슨 말이죠? 경기도나 서울에 있는 아파트 팔 때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산 집은 팔 때 비과세하겠다 그런다. 농어촌 주택 등은 1세대 1주택 판정할 때 없애비겠다. 이거는 아예 숫자에 안 넣겠다고 합니다. 투명 주택을 본다. 농어촌 주택 양도 시 3억 이하에서 중과지에 일반적 자기 놔두고요. 하여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럼 통영은 3은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아까 계획까지 되어 있죠. 이런 건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게 일종 일반 주거지이다. 됩니까 안 됩니까? 통영이라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된다. 그죠? 자, 다시요. 이거는 막 그냥 자, 통영 넘어가겠습니다. 요 뒤에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동해시. 동해시께는 동해 동인데 22에 33127.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22에 33127. 자, 도시지역은 잘 외웠어요. 주상공로. 네 가지죠. 그러면 이게 이제 동해시는 이 49%에 떨어졌는데 동해시에 빌라가 조그만 게 하나 떨어졌는데 14평짜리인데 용도지역을 보니까 용도지역 어디 있나 이건? 용도지역 어디 있어? 여기는 없고 토지용 계획을 눌러주니까 용도지역이 나오겠죠? 눌러주니까 용도지역이 보통 뭐 자, 용도지 뭡니까 이거? 준주거 도시지역의 준주지역이죠. 이러면 안 된대요. 이런 거는. 이거는 주택수 들어가는 거고 안 된다. 자, 이런 건 누가 좋아하느냐? 동해시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동해시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왜 좋느냐? 이게 서울에서요 기차가 여기까지 옵니다. 기차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종점이 이 동해시입니다. 동해시까지 끌고 내려와요. 이게.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수학생들 보니까 동해시 아파트 3개 낙찰받더라고. 법인 명의로 3개를 받더라고. 근데 1억 이하짜리는 또 취득세가 몇 프로입니까? 법인 명의 받아도 1.1%. 1억이 초과되면 12.4%. 자, 외우세요. 법인 명의로 아파트 살 때 공시가격 알림에서 1억 미만 들어오면은 1.1%, 오버되면 12.4%. 차이 많이 나죠? 그죠? 그래서 한 2년 전에 창원에도 토월 서원 아파트가 6,000세대거든요. 6,200세대. 아마 한강이 나면서 최고 큰 단지입니다.
거기에 서울의 법인들이 1억 안 될 때, 2년 전에 1억 안 됐거든요. 그때 막 무더기로 전화 왔어요. 전화 와가지고 무조건 사더라. 법인 명의로. 1억 이하짜리. 왜 사느냐? 딴 거 사면 12.4%가 7억세인데 1.1% 됩니다. 많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많이 법인들이 1억 이하짜리 공시가격 알림에서 나오는 1억 이하짜리 많이 샀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액은 뭐 1억 이하니까 7억세는 법인 명의 사도 1.1%, 그죠? 1.1%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농촌주택 양도세 특례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다음 봅니다. 8번 한번 봅니다. 8번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요건인데, 거주 요건을 폐지를 합니다. 폐지. 2인 이상 거주하라 하는 이제 거주 요건을 폐지를 해가지고 한번 거주를 하라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나 2017년도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 있을 때, 그때 한 거는 거주 2년이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이고, 이제, 자, 물어봅니다. 집을 하나 사는데 비과세 받고 싶다. 당연하죠. 그럼 몇 년 지나면 될까? 간단히 말해서. 2년 지나면 된다. 그죠?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파트가 이제 경매하고 왔어. 복견에 절반 뜨는 게 아파트에서 눈에 팍 들어왔어요. 다시 받아야 되겠어. 그럼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럼 받을 때 기존 1번 아파트하고 이제 아파트 가지고 2번을 다시 받았는데 이 텀이 몇 년 지나야 된다고? 1년. 그 중요해요. 비과세 받을 거면 1년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1번 주택은 2번 두 개 대비죠. 이걸 우리가 일시적 2주택자 여기도입니다. 일시적 여기 좀 한 칸 밑에 있네. 일시적 2주택자는 일반 지역인 경우에는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그 다음에 금년부터 또 바뀐 게 또 있죠. 주택 소재지 구분 시 신규 주택 취득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겠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두 개 살 때는, 항식 두 개 살 때는 1년 지내 사는 걸로 대운치합니다. 아시겠죠? 하고, 그러면 미리 산 거는 몇 년 이내 팔면 된다고 여기 본게네. 3년 이내. 그러면 이제 경매나 차받은 거는 몇 년 지내야 비과세 됩니까? 2년 지내야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집이 이렇게 이거 필요 없고 두 개만 딱 합시다. 하나는 이제 하나만 했을 때는 2년 지나면 비과세가 된다. 되는데 혹시 하나 더 살 때는 어찌 하느냐 하면은 이제 미리 가있던 집은 3년에 팔아야 되고 새로 산 집은 2년 지내서 팔아야 되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개 다 비과세로 간다. 막입니다. 자, 또 뒤에 하나 봅니다. 하나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이게 2023년 2월 현재, 2월 현재입니다. 제가 10만원짜리 책을, 양호소 책을 이만한 거 샀어요. 샀는데 이만한 책이 하나, 달력이 그냥 붙어 왔더라고. 그거 보니까 이게 이제 요 앞에 이게 딱 마음에 들어요. 이거 잘라 내가 붙였으니까 좀, 그런 조금 힘할 수 있어요. 한번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놨죠. 비과세 해가지고, 쭉 조정이 있는데, 2021년 이후에 양도할 때는 12억 초과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12억 초과는. 그래가지고, 보유기간은, 이번에 보유기간은, 2022년 이후 양도할 때는 주택 수요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기간 계산한다. 해놨네요. 그 다음에 비과세 특례. 좀, 보세요. 조금 복잡한데, 자, 일시적, 5번 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금년 1월 10일 이후 양도할 때는 주택 소지지 구분 없이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라 말이죠. 우리 배운 거다, 그죠? 상생 임대, 장기 임대 뭐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건 요겁니다. 12번 보세요. 12번. 비사업용 토지 세율 해가지고 일반 응인에 2018년 이후 양도할 때 일반 지역 누진세율은 누진세율 플러스 10%다. 요거 많이 씁니다. 이거. 우리가 자, 토지를 낙찰받았어요. 집은 낙찰받았고, 한 1250만 벌었어. 1250만원. 자, 그럼 250만원 우리가 기초공제 되죠? 기본공제 되고, 1000만 남았는데, 두 달 뒤에 팔았다. 그러면 세금 얼마 낼까? 77. 아니, 아파트 뭐 77%. 토지 상가는 55%. 55%. 그 다음 1년 지났어. 그럼 몇 프로입니까? 44%. 2년 지내서. 그러면은 이제 누진세로 갑니다. 6.6에서 49.5로 갑니다. 알겠죠? 그러면
1년 이내 팔면은 550만 원. 1년 반 만에 팔면은 440만 원. 25개월만 팔면은 66만 원. 그럼 몇 년 뒤에 팔아야 됩니까? 2년 지내야 돼, 2년. 2년 지내야 일단은 이 비교가시 안 하고 프리하다가 좋다. 상가 토지는. 알았어요? 상가 토지는 2년 뒤에 판다. 그게 대전제입니다. 2년 뒤에 판다. 자, 그런데 물어봅시다. 지분 날짜 봤는데 1250을 했는데 만약에 단타한다 그러면 아까 550만 내야 되죠. 부부간에 둘이 들어간 거 됩니까? 250만 원 몇 개 빠집니까? 2개 빠집니다. 그래갖고 계산하면은 좋죠. 그래서 부부간 하면은 벌써 한 2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수강료 낸 거만 본전 치게 되는 거라. 알죠? 그 지분 낙찰 받을 때 혼자 들어가지 말고 아저씨 이름 같이 들어가는 거. 알죠? 자, 넘어갑니다. 10번. 아파트 낙찰 받고 매도할 때 양도가 1억 250만 남았다. 비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 양도. 자,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죠. 어디가 조정 대상이죠? 서울, 강남구, 또 강남, 또 용산구, 또 그렇죠. 4개 뿐이죠. 4개 뿐이고 나머지는 조정 대상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매매 사업가 좋다 이 말입니다. 자, 위에 봅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 양도소득세 같으면은 1년 미만이면은 77% 잘 이었어요. 1년 지나면은 66%다. 2년 지나면은 누진 세율로 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2200 되더라고. 그죠? 그러면 우리 아파트 사고 몇 년 뒤에 판다고요? 2년 뒤에. 전시 한번 놨고, 2년 뒤에 판다. 자, 밑에 표 보면요. 1년 미만 났죠. 주택 외에라는 것은, 주택 외에는, 자, 이건 없애버리세요. 이건 없애버리고, 주택 외에는 50%. 자, 주택은 이건 없애버리세요. 없애면서 상가 토지, 상가하고 토지는 몇 프로요? 50%. 주택은 70%. 야, 세다, 그죠? 이 주택이 너무 셉니다. 70% 그죠? 주택이 1년 만에 판다고 1년 미만이라고 77%. 그 70%만 받으면 되는데 또 뭐 끝전부터 옛날 말로 주민세 7%, 지방소득세 또 그럼 몇 프로 결국요? 자, 세계적으로 77% 받는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 제가 두바이 가니까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알겠어요? 아니 그런 개념이 없더라고. 뉴질랜드도 그래. 양도소득세는 개념이 없어요. 한국은 유달리나 아마 양도소득세가 너무 셉니다. 자, 하여튼 2년 미만은 이제 44%, 66%, 그죠? 2년에 지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낙찰 받으면은 일단 2년을 지내서 파는 게 좋습니다. 2년 지내서. 자, 이런 구간이 없으니까. 2년 지나버리면은. 자, 넘어갑니다. 그럼 누진세율인데, 누진세율도 요거도 바꾸세요. 1,400만원. 1,400. 바꾸고, 요런도 바꾸고, 자, 이게 5천만이죠? 이게 5천만 바뀌었죠, 이게? 자, 금액 얼마 안 됩니다. 하여튼 조금 바뀌었죠. 올해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자, 요거 봅니다. 요거. 2주택자는, 요 때부터는 요거 이제, 6%인데, 비사업용 토지는 아까 10% 플러스 한다고 했죠. 그래서 붙었고, 아파트는 10%가 26%가 되는 거고, 세주택은 36%입니다. 근데 요거를 유예했어요. 유예. 언제까지입니까? 2024년 5월 9일까지. 5월 9일까지 유예했습니다. 요리할 테니까 다주택자를 팔아야 만다. 빨리. 양도소득세를 작게 물릴 테니까 팔아야 합니다. 자, 밑에 써놨네요.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으로 중과를 배제하겠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라도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를 배제하고 여기서 6에서 45% 요를 매기겠다. 26에서 36% 이런 거 안 하고 요를 하겠다. 언제까지요? 내년 5월 9일까지. 2024년 5월 9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하라면. 자, 11번입니다. 11번. 비조정 대상 지역 아파트 낙찰 후에 세무서 방문해서 자, 출치입니다. 매매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매도 시 법인보다 더 절세될 수 있다.
자, 법인은 22% 추가가세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런 것도 없다. 뭐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 걸 보면요. 뭐 아파트 샀대. 진해 평호동에 1억 6천에 샀는데 1억 8,900에 팔아가지고 결국 한 2천만 원 버렸대.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1억 6천에 낙찰받아가지고 1억 8,900에 팔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법무사 비용 주고 이래갖고 결국은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다면 남았는데 세금을 잘 보세요. 키워볼게요. 세금을 얼마나 냈죠? 2천만 원 버린데. 자, 잘 보입니까 지금? 세목이 뭡니까? 세목이. 여러분 잘 안 보이나? 나는 안경 써도 잘 보이는데. 종합소득세네. 종합소득세 280만 6,280원. 280만 원. 자, 그러면은 우리 주택도시보전공사에 하나 낙찰 받아가지고 단타로 2천만 원 버렸어요. 2천만 원 버리고 280만 원 정도 세금 냈는데 뭐 기분 나쁜 거 좋습니까? 좋죠? 모르면은 2천만 원 정도 벌었다 그러면 세금 얼마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77%. 예? 그러면 1,500 내야 되죠? 안 그래요? 그 내야 되는데 280만 냈으니까 요것서 벌써 남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낙찰 받고 세금까지 내봐야 얼마 버린가 그게 뭡니다. 2천만 원 버린 거 아니에요. 세금을 내봐야 됩니다. 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99%는 세무사님, 존경하는 우리 세무사님, 난수 세무사님, 양도소득세 계산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예, 아이고, 2천만 원 버렸어요. 낙찰 얼마예요? 낙찰 얼마예요? 매도 얼마예요? 딱 빼가지고 얼마입니까? 곱하기 7%. 알겠죠? 때리쁩니다. 물론 다 법무사는 좀 봐주겠죠. 요거는 봐주겠지만은, 그 다른 거는 거의 다 안 봐줍니다. 안 봐주는데, 이렇게 280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주택도시보전공사에서 2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세금 얼마요? 한 300만 원 정도 낼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대강. 알겠죠? 한 300만 원. 부동산 매매 사업자 두면 해야 돼요. 그건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넘어갑니다. 아파트 낙찰받고 2천만 남고 300만 원 세금 냈다 말다. 자, 그럴 때 내는데 자, 12번입니다. 12번 한번 보세요. 12번. 자, 우리 수강생이 5억짜리를 3억 3천에 낙찰받았는데 1위 낙찰받고 1억 더 붙이겠대. 1억. 얘로 4억 3천에 팔아래요. 그럼 얘는 당장 팔 수 있죠. 다시 봅니다. 5억짜리 서울 분당구 임해동에 있는 아파트를 5억짜리를 3억 이전에 3억 3,300에 샀어요. 그래서 중개소에서 저기 그러지 말고 막 1억 딱 붙일 테니까 파세요. 하면은 판단을 팔 수 있죠. 잔금 치르고 다 일부는 받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세금 얼마 냅니까? 마음속에 세금 얼마입니까? 얼마 내야 돼요? 77% 아니면 71%. 그리 내면 안 된다. 자, 봅시다. 자, 그때 여러분들 이거 냅니다. 세무사 가면 나은 세무사 이거 받습니다. 그래요. 1억 버렸어요. 그러면 요거 딱 보면 되고. 그죠? 지금은 2023년기네. 자, 가면은 요양식 딱 줍니다. 알겠죠? 이거 주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째빼야 됩니다. 짠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찢어버린다. 그거 말고 무슨 양식요? 나는 잔금 넣기 전에 요거를 했으니까 부가세 면세 사업자를 냈으니까 부동산업 이 뭡니까? 업태는 뭐라고요? 부동산업 종목은 부동산 매매업 일반 과세자입니까?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입니까? 자, 요거 가서 내면 됩니다. 요거 만들면 돼요. 다 만드세요. 오늘 맞춰놓으면 다 요거 만들어. 인터넷 하든지, 자, 그럼 요 낼 때,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세무서 갈 때. 가져가야죠. 응? 필요 없어요. 내 집인데, 자기 집에 하는 거는 갈 필요 없어요. 전체 계약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방아 신분증 가져가면 돼. 가져가서, 요거 사업적으로 부가세 면사업자 밑에 부동산업에 요거 하나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소재지는 지집을 쓰면 돼, 아파트. 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요거 하면 됩니다.
이제 인터넷 하면은 이게 있어요. 코드 있어요. 7030 114. 이는 코드가 좀 복잡해요. 인터넷 하면은 복잡한데 그만 자기 아무데나 세무서 가서 자, 요 책자에 본게는 몇 페이지고 16페이지네. 자, 16페이지에 있는 요런 거 하나 만들어서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게 일반 사업자가 있고 뭐 있는데 뭐 일반 사업자를 안 하고 부가세로 해두나 혹시 물어보면 뭐게 됩니까? 나는 일반 사업자에 전용 면적 몇 평 받는다고요? 전용 면적의 85제곱미터 이하를 받는다. 이상 받으면은 일반 사업자 된 거죠. 일반 사업자 뭐 안 좋은 게 뭡니까 또? 부가가치세 문제 나와요. 자, 부가가치세 문제 딴 거 아닙니다. 자, 여러 10억짜리다 하면은 보통 땅값이 4억, 건물값이 6억이에요. 알겠죠? 그럼 6억이면은 팔면은요, 6억에 10%는 얼마입니까? 6천만 원이죠. 그거를 사는 사람 보고 내라 하면 사는 사람은 아닙니까? 자, 내가 파고 중에서 보고 그 사는 사람 매수자가 부가세 부담하는 걸 해서 뭐 공인 중에서도 머리 아프고 사는 사람도 뭐요? 부가세 내고 물으라고. 그럼 뭐 살라고 하면 안 살라고 그 사람이. 안 살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만 앞으로 낙사 받을 때는 85 전용 면적이 85 초과되면은 받지 마세요. 그죠?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무조건 알로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부가세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세무서 가서 신분증만 들고 가서 전세 계약서도 필요 없어요. 그죠? 필요 없고 그냥 가서 자, 요거 하나 필요합니다. 지금 뭐냐? 나 경매학원에 다니는데 학원 원장님이 요거 해놓으면 다음에 뭐 절차가 된다니까 요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러면은 자, 세무서는요 마약하고 도둑질 말면 업태가 도둑질 그런 건 안 됩니다. 마약 상거래 이런 건 안 돼요. 그거 말면 다 해줍니다. 알겠죠? 업태 도둑질 종목은 뭐고 마약 상거래 전자상거래 마약 상거래 이런 건 안 됩니다. 그거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해줍니다. 나머지는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푸근하게 사업자동서 만든 데 가셔가지고 하면 됩니다. 근데 교수님 85제곱 이하예요? 아니면 미만이에요? 이하. 국민주택 구면은 85제곱 이하인데 등기 보면요 84.99 이렇게 되지 85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84.98, 84.97 뭐 이렇게 나오지 85 되는 거 없어요. 하여튼 85제곱미터 이하를 받는다. 초과되면 이상이 되버리면 이제 재미없죠. 그럼 부가세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전용 84.95 하면은 전용 85면은 국민주택 규모거든요. 그거는 7억세가 몇 프로요? 1.1 오버되면 1.3 오케이. 법인은 12.4 자, 외우세요. 법인은 12.4. 법인은, 12.4인데, 공시가격이 1억이 하면은 1.1. 아파트, 공시가격이 1억이 하면 1.1. 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무사님이 이 양식을 딱 꺼내면은 째삐고, 아이고, 세무사님 그거 말고, 나 요거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해야 됩니까? 요거. 아니다. 어디 갔노 응? 혹시 도망갔겠나? 그게 안 비네? 있습니까? 없죠? 내가 여따구에 빠지는 것 같아. 자, 그러다가 뭐 없어요. 토지 등 뭐 없어요. 토지 등 있어요. 자, 14페이지 말고 15페이지 여기 있네. 요거 여기 이제 자, 이거 있습니까? 요거 있습니까? 요겁니다. 요거. 자, 째는 거는 뭐고? 째는 거는 요거는 이거는 째는 거고 찢는 거고 좀 바르는 건데 요거는 찢어버리고 뭐 한다고요? 양도소득 가시분양을 찢어버리고 토지 등 매매 차익 예정 신고서 자 요거 토지 등 매매 차익 알겠죠? 이 양식에 신고합니다. 양식에 신고합니다. 그때는 이제 세무사한테 좀 기장을 맺게 돼요. 한 달에 10만짜리 기장을 왜냐하면은
내 기존 비과세 받을 아파트 요것도 별도로 계산해도 요 해야 되고, 그 다음 요거는 2달 뒤에 요거 신고하면 되고요. 자,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요번 달에 팔았어. 7월 달에 팔았어. 1억 버렸어요. 그럼 언제까지 됩니까? 9월 말까지네. 9월 말까지. 그럼 요거 내면 됩니다. 내고 내년 2월 10일에 사업장 신고 써야 돼. 사업장 현황서. 야, 별거 아닌데 양식 하나에 뭐 쓰면 되지. 처음 보니까 이제 사업장 현황서. 또 내년 5월 말에 또 뭡니까? 종합소득세 또 신고해야 돼. 그때는 이제 많아 그러면은 뭐 도배 장판 들어갔다. 뭐 은행 대출에 냈습니다. 그러면 다 빼도록 하면은 내가 낸 거 여러 2,200 내도 절반은 또 환급 받아요. 내년 5월 말에는. 그죠? 그럼 요때 세목이 뭐냐 그러면요. 세목이 뭐죠? 세목이 아까 종합 소득세다. 소득세. 보통은 양도소득세인데 우리는 종합소득세입니다. 그죠? 종합소득세. 세목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일반인들은 양도소득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죠? 나는 뭡니까?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낸다. 자, 이해갑니까? 양도소득세를 낸다. 그죠? 보통 일반인. 양도소득세 낸다. 나는 뭐 낸다고요? 종합소득세 낸다. 사업소득으로 종소세를 낸다면 세목은 낸다. 자, 됐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법인세는 내면 됩니다. 요거는 어려운 거 없어요. 다음 달 3월 말에 내면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15번요. 단타를 좋아하는 가정주부가 단기 매도 시 양도차 이런 경우 절감하고 싶다. 자, 우리 파주에 우리 수강생분께 3개 받았어요. 법인을 받았다. 법인으로 22에 6490. 하여튼 요 수강생은 좀 웃겨. 지난번에 그 천안에 한 4천만 원 정도 낙찰 받았기에 한 50개 나왔어요. 낙찰 다 받겠대. 그럼 얼마입니까? 한 2억 돈이 필요하죠. 그죠? 필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돈을 쥐가 하나 했더니 현찰가 안 돼. 현찰로 차에 트럭을 싣고 간대요. 법이 명의 낙찰 받는데 그래서 내가 집행관 좋아할 건데 그거 2억 들고 와서 그거 꺼내놓으면 집행관이 눈이 딱 디비질 건데 그랬어요. 자, 그러지 말고 천안에 그 은행에 너 거래는 법인이 이게 법인 거래는 있잖아. 그 쫓아가라. 8시 반까지 가서 명단을 주라. 10%그 명단 있죠. 금액 50개를 주라. 수백 건 들어가 수백. 그걸 딱 하나. 이래야 되지. 2억을 들어가서 예로 5천만짜리 4천 뭐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은 4,200 받는다 그러면 420만 원 있어야겠죠. 예로 400만 원을 연다면 돈을 연다면. 그래갖고 50개 갖다 주면 집행관 좋아가 싫어. 싫어하지. 정신없지. 아, 이 사람 정신이 나왔나? 이게 무슨 소리야? 현찰도. 나는 깜짝 놀랐어. 그래, 수배하게. 그랬는데, 3개 됐대, 3개. 그때. 넣어가지고, 다른 거 또, 금액이 적어서 막 1원, 5원 더 써갖고 했은 게는 다 막 들어왔고, 3개만 다, 낙찰받고 있는데, 그 뒤에 요거를 받았어요. 요거는. 자, 남양주시는 이게 5년 이내 법인이라도 중과가 안 되는 법인입니다. 남양주는. 자, 그래 법인 명의 받았어. 받아가지고 전화가 왔어. 원장님, 아 이거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그때 작년 12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뭐 공문이 날랐거든요. 취득세를 뭐 저렇게 그 뭐고 중과를 전부 다 배제하겠다. 법인도 6%로 내리고 뭐 짜고 왔거든요. 그게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요. 12.4% 취득세가 중과가 안 돼가지고 10 냈고 또 전화 온 것이 아이고 이 또 뭐 전세를 나눠 보니까 은행에서 설정을 3개를 묶어 가지고 자 은행에서 예로 2억씩 대출 받으시라. 2억씩 대출 나갔다 하면은 설정을요 한 건에 2억 4천 2억 이러면 되는데 7억 2천을 셀에 묶어서 설정하는 거, 등기부 등본에. 그게 세입자가 안 돌아간다. 무슨 설정을 7억이, 그만 2억 4천 같으면은, 아, 이 5억짜리니까 2억 4천이면은 전세 2억이다. 그러면, 촌사람도 들어옵니다. 그죠? 시세보다 조금 떨어가 있으니까 이게 가격이. 그런데 7억이 시대하시게 들어올까 들어옵니까?
돈 들고 당연히 안 들고 우짱 됩니까? 내보고 또 저같더라. 야, 그래서 내가 뭐라도 1년 하고 안 된다. 재수강 해라. 니는 5년 해라. 했는데 분명히 도망갔다. 그거는 할 수 없어요. 다시 해지를 하고 다시 수장한테 그 방법이 없어요. 은혜 잘못한 거야. 끈끈해. 건당 2억 4천씩 했으면은 전세 남은 게 좋은데 세 개를 묶어서 7억 2천을 해놔니까 이 등기부에는 7억이 되거든요. 안에 쏙내는 뭐 건당 뭐 얼마게라도 은행에서 기분 나쁘면 한 군데 몰 수가 있거든요. 또 201호에 시에 그냥 7억을 뭐 6억을 맡길 수가 있거든. 대출이 다 크고.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자, 좌우지간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내가 그때 그래서 야, 이리 받지 말고 내가 막 그냥 개인 명의로 아까 뭐 했다고요? 부동산 말하고요? 매매 사업자네 해가지고 막 그리 받으라 했더니 또 자기는 그게 안 된대요. 뭐가 하여튼 걸리는가 봐. 신용 뭔가 모르겠다 하여튼. 지 명의로 하긴 좀 그렇대요. 했는데 법인 하면은 7월세부터 기분 나쁘잖아요. 매매 사업자 있으면 7월세 몇 프로인가? 아까 1.1 뭐 1.1 그래도 되죠. 되는데 이게 벌써 답이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법인 명의로 했다 치자. 그러면은 자, 이 써놨네. 1안 개인 명의로 낙찰후 주택 매도 시 양도세는 77%, 66% 기본 세율로 하는데 2안을 보니까 매매 사업자라면은 22%만 그죠? 부담한다. 1억 같으면 22%고 뭐 금액이 작으면은 뭐 6% 이런 거죠. 6%인데 22%까지 최고 이해놨습니다. 자, 3안 법인 명의로 낙찰받으면 법인세 34.4%를 한다. 1억 순이익을 벌였다 하면은 법인 세율이 2억이 안은 11%고 배당 소득까지 넣고 상가는 없지만은 토지는 11%, 아파트는 11% 추가 가치가 있더라. 자, 너무 복잡한데. 자, 법인은요. 법인 아파트 같은 거는 일단 11% 기본입니다. 11% 기본이고 플러스 부가가치 몇 프로요? 부가과세 몇 프로입니까? 22%. 그럼 몇 프로 결국?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33%. 무슨 말이죠? 그럼 취득세도 뭡니까? 취득세. 이거 플러스도 뭡니까? 또 취득세가 뭡니까? 취득세. 12.4%. 아이고, 취득세부터 또 기분 나빠. 이해가시죠? 취득세 12.4% 물고 양도소득세 물고 법인 아파트 양도세가 뭐 33%겠네. 그럼 얼마 그럼 결국? 요것만 딱 따져도 요것만 따져도 얼마 그러면 45.4년 45.4%. 자, 여기서 또 뭐 배당 소득세 뭐 따지고 이러죠. 이러니까 법인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주택에 대해서는. 알겠습니까? 그럼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지금 보기에는? 매매 사업자 제일 좋죠. 네? 제일 좋습니다. 자,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 MP를 삽니다. MP를 요 같으면요. 요 같으면은 여기 가서 파주 어디를 가나 하면은 자, 요 농협에 가서 MP를 팔 거냐 이래 가지고 사면 됩니다. MP를 사면은 자, 채권을 사면요. 건전한건 이자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은행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 대부업체 아니면 또 안 팝니다. 이것도. 여러분 개인 가봤자 안 팔아요. 대부업체 하려고 하면은 금융감독원에 자본금 5억을 가지고 미리 등록했다. 3, 4개월 전부터. 대부업 교육도 받고 등록도 하고 막 5억 이상 자본금 가지고 해야 대부업 등록증 나와요. 그게 있어야 이제 겨우 접근이 돼요. 그래서 개인은 좀 힘들죠, 사실은. 힘드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5억 이상 있는 사람은 대부업 등록을 해가지고 파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건전항을 사가지고 배당받고 하니까 보통 세금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잘 없죠. 자, 건전항 이전 받으니까 이게 우리 농협에 이걸 이전 받은 거 1- 요거를 이전 받기 때문에 취득세가 있다 없다 일단은 없죠. 없고 또 여러 뭐 한 1년 버렸어. 그럼 뭐 양도세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엄기게 하면 또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있죠. 건전항권 설정 해놨네. 안양농협. 자, 요거를 7-1 해가지고 건전항권 이전 이래가지고 확정 채권 양도했고 환경진이가 받는. 응?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배당을 받는 거예요. 뭐 1억 벌든지 2억 벌든지 자우전 배당을 받아갖고 빨리빨리 그거 가면 됩니다. 자.
자, 그때 이제 세금 문제가 싸움이 있었는데, 국세청 싸움인데, 서울고법에 보니까요, 부실채권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 양도 방식으로 부실채권 매수했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 패소를 했다. 이런 서울행정법원 가서. 그래서 자기들 이제 패소하고 그다음에 더 안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 그러면은 어느 분이 아까 저 건전함을 샀어요. 사가지고 배당을 받아온 한 1억 5천 정도 벌었어. 그래서 이제 세무서에서 야 세금 내놔 하고 이제 세금을 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래 붙었어요. 붙었는데 세무서 졌어요. 개인이 업을 자 업이 뭡니까 금연로. 자 이깁니다. 아니 그냥 막 한번 사갖고 옛날에는 됐죠. 사갖고 그냥 팔고 이런 거는 업이 아니다 그죠. 업이라는 건 계속 반복적으로 네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하여튼 막 5개 10개 막 완전 보기에는 꾸이네. 이래 되는 거는 업이 되는 거고 그냥 한 건 사갖고 막 어쩌다가 1년에 한 건 사고 저 팔았다든지 이런 거는 업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 우리 뭐입니다. 주식에서 한 5% 벌었어. 세금 있다 없다 지금. 응? 까먹었다 세금 있다 없다. 까먹어도 없고 벌어도 없고 이것도 채권이거든요. 주식도 채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열거주의니까 열거를 해야 세금을 받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자, 요까지 하고 자 10분 쉬고 또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자, 잘 들리죠? 자, 16페이지 16번 16페이지 16번 보겠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명의 낙찰할 때 취득세, 양도세 비교표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주택은 자 우리 32평짜리 아파트 받으면 1.1%. 그 이해가시죠? 49평짜리 받으면 취득세 몇 프로요? 1.3%. 6억 이하입니다. 6억 이하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1년 미만이면은 77, 66, 2년이 지나면은 기본세율, 그죠? 기본세율 플러스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거의 없으니까 생각나 있습니다. 자, 하여튼 누진세율로 간다. 부드럽죠? 그 다음에 법인은 주택의 공시가격 1억 초과가 되면은 취득세가 12.4%. 자, 요거는 취득세 구간인데요. 요거 취득세 구간입니다. 이해가시죠? 1억 초과가 되면은 12.4%. 1억이 하면 얼마입니까? 1억이 하는 1.1%. 그죠? 1억 미만. 1억 미만이면은 1.1%. 1억 넘으면 12.4%. 그죠? 공시가격 1억이 초과되면은 12.4%. 그거 기억하세요. 법인들. 자, 그럼 법인의 양도소득세는 33%다. 주택에 대해서, 그죠?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 플러스 11%인데, 거기다가 정부서 밉다고 법인 가지고 자꾸 주택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25% 더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공시가격 1억 미만이 되면은, 이거는 공시가격 알림이 가서 봐야 됩니다. 2.1%의 법인은 33%, 다음에는 34.1%, 초과가 되면은 취득세까지 초과되면은 45.4%가 발생이 된다. 많다, 그죠? 법인도 작지 않아요.